안녕하세요, 종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을사년에 대해서 전체적인 운의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이라고 써있는 부분은 조금은 내용이 길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일단은 을사년의 전체적인 변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행의 변화예요. 갑진년에서 을사로 넘어가는 부분이죠. 일단은 갑진 같은 경우에는 갑목과 진토가 작용을 했다면은 을사년 같은 경우에는 을목과 사화가 작용하죠. 그냥 봤을 때는 뭐 비슷한 거 아니냐,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목이랑 토 같은 경우는요, 오행이 서로 상생 구조가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목과 토가 대치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 같은 경우 일주론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해 드렸다고 알고 있고요. 반대로 을사년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양기가 작용을 하는 구조이며 상생하는 구조죠. 을사. 그죠? 을목이 사화를 생해준 목생화의 키워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운 역시 을이 있으면은 을 다음에 이제 화가 들어오는 부분이다 보니 점점 양의 키워드가 많아지겠죠.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삼재의 변화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24년도까지는 신자진, 원숭이, 쥐, 용띠고요. 25년도부터는 해묘미, 돼지, 토끼, 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방위의 변화입니다. 매년 방위가 도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은 을사년 기준으로 본다면은 삼살방이랑 대장군방이랑 둘 다 동족입니다. 같이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지운에 대한 변화입니다. 본격적으로 지운이 하락하는 시기, 그리고 구대운의 작용이 본격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을사년이 어떤 시기인지 알아야겠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일주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을사일주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내용하고 이야 동일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구조론으로 봤을 때는요, 을목은 꽃이며 음목이죠. 반대로 양목은 갑목이죠. 그랬을 때 사화가 밑에 붙으면서 사화는 역맞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 경, 병 7, 7, 16인데 목 50%, 금 15%, 화 35%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며, 신강력 자체도 목이 구성하고 있지만은 목생화를 하기 때문에 신강하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신약하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죠. 어디 기준으로요? 을목 기준으로요. 하지만요, 운의 동향에서는 좀 다르게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일간, 일주가 있는 상태에서 을사가 들어왔다, 대운, 세운에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화, 화로 보는 게 일반적이며, 음양으로 봤을 때는 양기는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그 형상은요, 푸른 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해바라기나 여름철의 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며, 을목 자체가 꽃의 키워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도화의 작용을 한다라고 보며 심리적인 발달, 과대 망상, 우한 공주님 이런 느낌을 가지긴 하지만은 재물 욕심이 많다, 타인을 이해하는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키워드를 가집니다. 그랬을 때 이런 운이 들어온다면은 아무래도 조금은 유리한 부분보다는 불리한 부분이나 마찰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을사년의 주의사항입니다. 일단은 하나의 기준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죠? 뭐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뭐 십성이라든지 뭐 이런 신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 가지고 논하지는 않아요. 근데 삼재, 방위, 지운 세 가지가 중첩이 되는 사람한테는 조금 해당 사항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동쪽 방향으로 이동을 권장드리진 않아요. 또 이 자체적으로 이동을 본인이 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렇지만은 다른 방위는 뭐 크게 상관없고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으나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운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남쪽은 추천드리진 않죠. 그랬을 때 을사년의 구군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제가 구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설명해 드렸었죠. 갑진년 영상에도 있고. 그랬을 때 본격적으로 운은 내려갈 것으로 보이며, 지운의 기준은 20년이지만은 그 작용은 올해부터 크게 작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외적으로 어려울 것이 많이 보이며, 필요시 내란, 그리고 전쟁, 그리고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요, 이렇게 구군이 안 좋았던 시기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 시기가 길한 사주에는 많은 양의 재물을 얻어요. 그렇지만은 반대로
이 시기에 흉한 사주들은요, 엄청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 시기에 빈부격차는 더욱 악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람은요, 보통 좋았던 시기를 생각하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좋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그 다음 시기가 좋았다. 그리고 그 다음 시기가 더 나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텐데 앞으로의 운은 더 내려갈 것이며 지금이 좋은 시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어서 을사년의 재물입니다. 재물의 키워드는요, 부동산, 주식, 코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해 드렸던 부분인데 운이 내려갑니다. 재물은요 정말 똑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운이 흔들릴 때는요 안정적인 쪽으로 기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늘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 중에서 부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본인의 선택으로 투자를 하겠죠. 부동산, 주식, 코인 같은 거에. 그렇지만 결과는 처참합니다. 특히나 8대운에 부동산 운이 들어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8대운이 끝났으면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내려갈 일밖에 없겠죠. 거기가 고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내려갈 일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을사년의 지운입니다. 이건 풍수지리적인 요인을 기준으로 보는 부분인데 이 역시 지운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랬을 때 남양집이 흉하다. 그리고 서울, 강남은 길하지만은 강북이나 용인은 흉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부평이나 당진은 길하고 인천 쪽은 흉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나 강원도, 전라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운이 내려간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죠. 강원도는 7대 운에 좋았고요. 전라도는 8대 운에 좋았죠. 그리고 제주도는 본격적으로 9대 운부터 하락하겠죠. 계속 내려갑니다. 밑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려가요. 그리고 경상도랑 충청도도 북쪽은 길하며 남쪽은 내려갑니다. 그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론 지역을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지만은 세밀하게 봤을 때 또 집집마다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구군이나 지유는 전체적인 이런 큰 눈으로 보는 거고 풍수지리적인 요인에 따라서 변동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당연히 풍수라는 말은 산의 위치나 반대로 물의 위치죠. 풍은 바람을 의미하고요. 그 풍을 막아주는 게 산이죠. 그리고 반대로 물은 돈이죠. 그런 부분을 따라서 변동수는 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랬을 때 이번 시간은 전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일간부터 일주라든지 아니면은 월별이라든지 혹은 다른 학파를 운용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